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박준하입니다. 제가 발표할 작품은 다음 웹툰 독립운동가 프로젝트의 희순할미라는 웹툰입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아십니까? 아신다고요? 그렇죠. 유관순 열사님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독립운동가 분들 중 한 분이죠. 작년 2월 개봉했던 한과 같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수많은 위인전 등 유관순 열사님의 업적을 기린 작품이 많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희순 의사님을 아십니까? 김마리아 열사님은요? 권기욱 의사님은요? 저도 이 독립운동가 프로젝트를 접하기 전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열사님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웹툰에서 우리는 윤희순 의사님을 비롯해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권숫돌 작가님이 글을 맡으셨고 그림은 정용련 작가님이 맡으셨습니다. 장르는 드라마, 독립운동가, 그리고 역사입니다. 희순할미는 회당 약 85컷, 총 26화로 이루어진 웹툰이며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반대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이 주 타겟입니다. 아무리 여자인들,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들어야 할 때가 온다면 들어야지. 총이든 칼이든. 을병 활동을 하는 남편과 시아버지를 둔 희수는 을민년에 일어난 을병운동 때 굶주린 을병들을 먹이고 보살피며 돕습니다. 허나 나라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자 희수는 안사람 을병단을 만들어 마을 부녀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광복을 위하여 일생을 희생하고 고통받은 희순과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입니다. 희순할미는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 실제했던 윤희순 의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웹툰입니다. 윤희순 의사는 여자 을병을 모아 다른 을병들을 지원하거나 을병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또 군자금을 모아 직접 화약을 제작, 공급하는 탄약 제조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희순할미의 캐릭터 소개입니다. 주인공인 윤희순은 시아버지 유홍제의 영향을 받아 을병운동에 뜻을 두었습니다. 일제가 이권 침탈을 할 때 안사람 을병가를 비롯한 많은 노래를 지어 사람들에게 항일의식을 불러일으켰고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중국 간도로 넘어가 노학당을 설립해 항일 인재를 양성하는 등 독립운동에 힘을 씁니다. 윤희순의 시아버지 유홍제입니다. 을병장으로 활약하는 등 을병 활동을 하며 며느리 윤희순에게 항일의식을 심어준 인물입니다. 희순의 조력자로 멀리 시집을 온 희순에겐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남편인 유재원입니다. 아버지 유홍제와 아내 윤희순과 항일운동의 뜻을 함께합니다. 윤희순의 첫째 아들 유돈상입니다. 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힘쓰다 일본 경찰에게 잡혀 고문당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윤희순의 둘째 아들 유민상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독립운동에 힘을 씁니다. 윤희순의 손자 유돈상의 아들 유봉준입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살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삼촌 유민상의 심부름을 자주 하였습니다. 광복 후 친일파 자손은 잘 살고 독립운동가 집안은 가난하게 되는 현실에 한탄을 합니다. 중국 땅에 계신 할머니 윤희순과 아버지 유돈상의 유해를 고향으로 모시고 오겠다는 다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희순할미는 독립운동가들의 고된 삶과 고통, 그리고 그 후손들의 씁쓸한 이야기를 담은 웹툰입니다. 저는 이 웹툰을 통해 몰랐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음을 부디 많은 분들이 깨닫고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작품 피라코 김용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우선 기획의 후 목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노력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가 이정헌, 장르 드라마 지식 독립운동가, 제작 분량 1화당 50컷, 주타기 독자층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 다음은 이 작품의 시놉시스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세상에게서 멸시와 조롱을 받고서도 독립이라는 자신의 뜻을 위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그만의 독립운동. 다음은 배경 설정입니다. 작품의 시대는 일제강점기 1906에서 1920년도로 안동의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소개입니다. 김용환. 작품의 주인공으로 집문서도 날려먹을 정도로 노름에 빠져 주변인들과 세상에게서 멸시를 받지만 사실은 노름에 들어가는 돈을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빼돌려 남모르게 후원한 인물. 김원식. 김용환과 현동과 어려서부터 어울려 지냈던 사람으로 만주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후원을 하려 도박판에서 돈을 빼돌릴 때 현금화한 물품들을 직접 운반한 인물. 김현동. 주인공 김용환과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김용환이 독립운동을 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의병 활동을 앞장서서 했던 인물. 하중환. 김용환을 이끌고 협동학교를 세워 사람들에게 신식 교육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계몽할 수 있도록 이끈 인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웹툰 정화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우지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발표하게 될 웹툰은 역사를 다룬 웹툰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 웹툰 제목에 대해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독립운동가 하면 어떤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유관순 선생님과 같이 유명하시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신 선생님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이 웹툰은 잘 알려지지 못하신 분들 중 정정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웹툰 제목이 처음에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정화 선생님의 이름에서 따온 제목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저는 이 웹툰을 선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의도 및 목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략한 작품 소개가 있고 그 외에 로그라인 및 시놉시스, 배경 설정과 캐릭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 의도 및 목표입니다. 이 작품은 앞서 말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보살폈던 정정화 선생님의 성장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연령 관계없이 모든 층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이고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중 정정화 선생님의 일기를 바탕으로 아이들도 쉽게 접근하여 재밌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가님은 최인선 작가님이시고 장르는 드라마, 지식, 독립운동가입니다. 분량은 총 24화에 약 60컷 완결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호랑이와 산신령의 귀여운 대화를 집어넣어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게끔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로그라인 및 시놉시스입니다. 로그라인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입니다. 시놉시스는 1900년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정화의 이야기입니다. 부친의 반대로 공부를 가까이서 할 수는 없었지만 어려서 한학과 신문 정도는 불편하지 않게 읽을 정도였습니다. 11살의 나이에 동갑내기 유한과 결혼하고 1919년도 3.1운동 직후 시아버지와 남편이 상하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자 자신도 따라 함께 합류하며 벌어지는 스토리입니다. 배경 설정 1919년대 초 대한민국과 상해를 오가며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인공의 첫 등장은 대한민국의 약 1920년대 초 상해로 가는 기찻길입니다. 기찻길에 올라타서부터 과거를 회상하다가 상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도착하고는 대한민국과 상해가 배경의 중심이 됩니다. 택배가 온 것 같아요.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캐릭터 소개가 담긴 상자입니다. 열어서 캐릭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정화 20세, 11살의 나이로 동갑 의한과 결혼하고 3.1운동의 발발과 대동단 총재로 추대된 시아버지 김가진과 남편 의한이 상해로 망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계기로 독립운동 투신을 결심하고 상해와 국내를 수차례 오가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임시정부를 돌봐주는 주인공입니다. 다음 김의한 20세, 주인공과 결혼하였고 아버지는 조선민족 대동단 총대를 지낸 김가진입니다. 후에 대동단에 가담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중국 상해로 가게 됩니다. 뒤따라 찾아와준 주인공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후로는 상해 지부 조직에 참가해 재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정주영 약 60대, 정화의 아버지입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적 공부를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바라봤지만 정화의 오라버니를 가르치던 선생님의 의견에 승낙하고 정화가 상해로 가기 전 800원, 즉 지금의 화폐 가치로 약 8천만 원의 값을 하는 큰 돈을 쥐어주게 됩니다. 김가진 약 76세, 의한의 아버지이자 정화의 시아버지입니다. 항상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고 주일공 사관으로 활동했을 적 일본의 여러 제도와 개혁하는 모습에 자신도 배워야겠다 생각했지만 일산의학을 본 후 반대를 하였으나 실패하고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좌절을 하게 됩니다. 후에는 대동단 총재로 상해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두화 약 30대, 주인공의 큰오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화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자상한 오빠로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김가진 선생님에게 대동단 총재의 자리를 추천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정필화, 정화를 상해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준 먼 친척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돈만 받고 떠날 생각이었지만 정화의 시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정화를 친절하게 끝까지 상해로 데려다 주게 됩니다.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식한 것이고 그럴 때 이용하는 사람이 우월하다며 자신을 축켜 세웁니다. 후에는 일본의 첩자 노릇을 하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처단됐습니다. 언년이, 어린 나이 정화는 남편과 각방을 쓰니 집안일을 돕던 언년이가 대신 정화와 같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 정화의 고민거리나 시어머니의 속사포를 들어주는 역할이 되어주는 캐릭터입니다. 시어머니, 정화의 시어머니이자 의한의 어머니입니다. 처음엔 정화에게 많은 일을 시키며 꾸중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내었지만 주인공을 걱정해서 하는 행동이었다고 자신과 삶이 비슷하여 한탄했던 캐릭터입니다. 네, 여기까지 독립운동가 정정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 정화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베리아의 딸 알렉산드라에 대해 발표하게 될 20학번 송수빈입니다. 발표 순서는 작가, 로그라인과 시놉시스, 기획 의도 및 목표, 배경 설정, 그 다음 캐릭터 소개를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작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베리아의 딸 알렉산드라를 그리신 분은 김금숙 작가님이십니다. 원작은 정철훈 작가님이 2009년에 집필하신 소설 김 알렉산드라가 있습니다. 김금숙 작가님의 대표작으로는 나목, 준이 오빠, 풀, 지슬 등이 있습니다. 작가님 특유의 아날로그 그림체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지슬 등 실화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꾸준히 그려내고 있으니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로그라인은 볼셰비키 혁명과 노동인권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 김 알렉산드라의 삶을 그리다입니다. 시놉시스는 노동자들의 영웅인 아버지 김 두사의 곁에서 자라오면서 노동자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 알렉산드라는 이방과 만나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에 함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로 인해 벌어지는 그녀의 사랑과 이별,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분량은 웹툰의 약 60컷, 23화로 완결되었으며 장르는 드라마, 지식, 독립운동가입니다.
타겟층은 역사와 독립운동가에 대해 관심을 가진 독자입니다. 그의 의도 및 목표, 우리가 몰랐던 해외 독립운동가와 시대 상황을 설명해 먼 나라에서도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린다. 어느 한 사형 집행인의 고백을 통해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야기의 중점이 되는 김 알렉산드라를 맞춥니다. 그때의 시대 상황과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김없이 보여주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녀의 업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일대기를 작가적 상상력을 더하여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다른 웹툰과는 다르게 채색을 하지 않았으며 오직 선의 강약과 명암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또한 중간에 조각난 장면들을 먼저 보여준 후 이어붙여 한 장면으로 보여주는 연출을 이용해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배경 설정은 일제강점기 시절 1900년대를 시점으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실제 인물들을 각색하여 설정했습니다. 캐릭터 소개 김 알렉산드라는 김두서의 딸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1살이었던 때 아버지와 함께 동청 철도 현장으로 갔었으며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교사 학위까지 땄으며 중국어, 영어, 조선어, 러시아어까지 4개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마크 스탄케비치, 조세프 스탄케비치의 아들이자 김 알렉산드라의 전 남편입니다. 이혼하자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절대로 이혼만은 하지 않을 거라 못을 박습니다. 후에 디미트리가 마리아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아이를 돌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실리는 김 알렉산드라의 현 남편이자 신안촌 성당의 신부입니다. 기하하님이며 카잔시 신학교를 마치고 모스크바의 샤납스크 종합대학까지 졸업한 수재입니다. 여학교 시절 성당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던 수라에게 항만 노조의 야학교사 자리를 알선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수라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노동자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김두서는 김 알렉산드라와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동청 철도 현장에 파병된 차르 군대 동변으로 강제 징집이 됩니다.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기에 마찰이 생길 때마다 중개 역할을 하며 원만하게 일을 수습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위화 단원들을 숨기는 등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선하고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김 알렉산드라의 여동생이며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언니를 대신하여 디미트리를 돌봐준 인물입니다.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언니를 응원하고 걱정해줍니다. 일반의 위험한 상황을 알고서도 그를 도와 집에서 지내게 합니다. 차를 경찰에게 들킬 뻔한 상황에서도 재빠르고 유연하게 상황을 수습합니다. 로자는 김 알렉산드라의 유머입니다. 수라를 도와 디미트리를 돌봐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차를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입안 일행들을 도와주기도 하였습니다. 후에도 마리아와 함께 그녀의 아들들을 보살펴준 고마운 인물입니다. 최은길은 함경도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잃은 처의 고아입니다. 남사당패의 잔신부꾼으로 같이 행동을 함께하면서 중국령으로 넘어와 안 사장의 사랑채에서 식객 노릇을 하지만 밥값을 못 치르자 그를 남기고 떠나버려 10수년간 억울하게 노동착취를 당했습니다. 추위에 못 이겨 쓰러진 수라를 발견하고 그녀를 한인촌으로 데려와 치료를 해줍니다. 이반은 철도 노동자들의 대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야학교사를 찾는다는 소식을 받고 온 수라에게 노동운동에 같이 참여하자는 권유를 한 사람입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으며 투쟁합니다. 지도자적인 상황이며 수라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이인섭은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여는 인물입니다. 한때는 중국 문망주 나자고우 사생관도였습니다. 불합리한 일을 참지 않으며 행동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일제의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1915년 무기 구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우랄로 왔다가 2년째 발이 묶였다가 수라와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화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한 장면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눈을 천으로 가리지 마라. 나는 죽음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학번 김대빈입니다. 제가 소개할 것은 다음 웹툰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작품 중 하나인 초강의 4입니다. 목차로 처음에는 간단한 소개, 다음에 간단한 기획 의도, 다음에는 시놉시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들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천명기 작가님이시고 장르는 드라마, 액션, 독립운동가입니다. 제작 분량은 웹툰 90에서 70권 내외로 총 24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깃 독자층으로는 독립운동가, 특히 이육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획 의도는 이육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기 위해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 중 하나를 풀어나간 것 같습니다. 시놉시스입니다. 이원록은 이육사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시를 쓰며 독립군을 위한 국내 첩보 활동을 하던 그는 이제 검열로 인해 기사에 제대로 기사 한 줄을 못 쓰고 몇몇 유명 문인들의 변절 등으로 인해 현재 활동에 지쳐 중국으로 이동해 예전 경험을 살려 다시 총을 들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입니다. 이육사, 본명은 이원록이며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시인이고 상당한 사격술과 격투술을 가지고 있고 반유활동으로 고문 그리고 10수차례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신속초, 이육사보다 5살 아내인 문우입니다. 송채령, 이육사에게 윤세주의 유품을 전해주러 왔다며 등장합니다. 이후 무기 탈취 작전에 합류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송채령이 일본군의 협박을 통해 진공 진영에 들어간 스파이였다는 것이 밝혀지죠. 최준, 백산상회, 의류약업사 등을 경영하면서 임시정부에 거액의 독립자금을 대고 다수의 독립지사들을 훈합니다. 순사 다카오, 수장님의 명령으로 외양차 이육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이육사의 아내입니다. 이육사의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안고 있는 아이는 딸인 옥비입니다. 김원봉, 대한광복군 부사령관입니다. 이범석, 대한광복군 사령부 참모장입니다. 김구, 임시정부 주석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미숙한 면이 많이 있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하게 될 20학번 송혜령입니다. 제가 발표할 작품은 다음 웹툰의 독립운동가 프로젝트의 나, 김마리아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기획 의도 및 목표입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 남성운동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운동가들을 알리고 기억하고자 하였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작품입니다. 또한 김마리아 열사의
시대와 당시의 상황을 날 것 그대로 작품에 녹여내 감정 전달이 더욱 와닿는 작품이며 김마리아 열사를 통해 당시의 여성과 여성 인권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작품 소개입니다. 김성희 작가님의 단독 작품이며 장르는 드라마, 일상, 독립운동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량은 총 24편 각 60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주로 하는 10대, 20대 남녀가 주 타깃층이라고 생각됩니다. 로그라인과 시놉시스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어찌 남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라는 문장 그대로 김마리아 열사는 2.28 독립선언문을 조선에 조달하는 데 성공하고 여성들과 뜻을 모아 대한애국 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조국을 위해 같은 여성들과 힘을 합치며 평생을 나라를 위해 힘쓰셨습니다. 이 작품은 그런 김마리아 열사의 노고를 알 수 있는 작품입니다. 배경 역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볼 수 있는 1919년 2.28 독립선언과 3.1 운동이 일어났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인 김마리아 열사는 애국 부인회를 조직하고 신학교에서 여성들을 가르치며 독립운동과 더불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신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김마리아 열사의 친언니이자 버팀목이었던 함나, 조국을 위해 사랑조차 포기했던 김마리아 열사에게 잠시나마 사랑을 꿈꾸게 해줬던 재정, 김마리아 열사와 애국 부인의 단원들이 검거되는데 가담한 배신자 오현주, 김마리아 열사와 함께 신학교를 운영한 선교사 루이스 등이 등장한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박 작가님의 나 이봉창을 발표하게 된 방효은이라고 합니다. 이 웹툰은 광복 이전까지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했던 싸움과 희생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웹툰입니다. 다른 만화와 차별점을 두자면 이 만화는 색깔이 거의 하늘색과 황토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색은 현재, 황토색은 과거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나 한국 느낌이 나는 특유의 그림체로 집중을 돋게 합니다. 현 시점에 이봉창이 과거 이야기를 나열하는 내용으로 중간중간에 오버랩되는 장면들이나 연출되는 부분들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작가는 김수박 작가님이며 장르는 드라마, 액션, 독립운동가입니다. 분량은 50에서 70컷 정도로 24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타깃입니다. 동경의거를 일으킨 이봉창의 과거를 따라간다. 그는 왜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나? 일본군의 약탈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이봉창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14살 나이에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의 차별은 계속되었고 어느 날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유치장에 11일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한국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서 독립운동가 중국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봉창은 중국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찾았고 그곳에서 김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봉창은 독립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한인 애국단 최초의 단원이 됩니다. 이 웹툰의 배경은 1901년에서부터 1932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용산, 중국 상해 임시정부, 일본 간사이 공업학교 등이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 최초의 단원입니다. 관병식 틈을 타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차에 별다른 상해를 입히지 못했고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는 9차례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는 1932년 10월 10일 32살의 나이에 순국합니다. 작전은 실패했지만 이 일은 이후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한인애국당 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입니다. 이봉창을 한인애국당 최초의 단원으로 받아들여 폭탄 2개와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유치장에 있던 조선인입니다. 유치장에서 만난 이봉창에게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는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여 이봉창에게 도쿄 헌병의 명함을 주는 등 이봉창이 이러한 관병식에 들어갈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는 이봉창의 친구들과 임시정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정재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작품은 다음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의 4.29라는 작품입니다. 기획 의도 및 목표.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고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자 만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글 이민진, 그림 박찬호, 장르, 드라마 독립운동가, 분량, 한 화당 60컷쯤 되며 24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겟은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연령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그라인,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시놉시스, 장부가 집을 나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 라는 신념이 가득한 편지를 남기고 3월 6일 만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도중에 선천에서 미행하던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45일간 옥고를 치렀다. 그 뒤 만주로 탈출. 그곳에서 김태식, 한일진 등의 동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 배경 설정. 1930년도부터 1932년 4월 29일까지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입니다. 등장인물 윤봉길. 만주에서 같은 길을 걷는 김태식, 한일진 등을 만나 함께 독립운동을 결의하였고 본명은 윤우의입니다. 이화림. 한인애국단에 들어가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과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흥용. 대한독립군단의 상하이 의거 특수공작원으로 국내에 잠입을 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부인 배용순. 윤봉길 의사의 아버지 윤황. 윤봉길 의사의 동생 윤남의. 그 외의 등장인물로는 한일진, 김태식, 김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유승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김구라는 작품입니다. 그럼 한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작품 소개인데요. 작가, 장르, 분량, 타겟 연령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획 의도 및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배경 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시놉시스입니다. 자, 이렇게 목차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품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성민 작가님이 글, 그림 모두 맡으셨고 장르는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분량은 약 웹툰 55컷, 에필로그 포함 24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겟 연령은 전 연령층입니다. 다음으로 기획 의도 및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구 선생의 일생을 만화화한 작품입니다. 김구 선생의 일생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성을 유도해준다는 목표와 기획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경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전 시대로 김구가 태어나고 청년이 된 김구가 활동하는 시대부터 광복 이후 장교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입니다. 김구가 태어나고 이화학당에 들어가 동학을 배우고 전파하며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동학농민운동과 의병활동에 참여했으며 한일 강제합병으로 나라를 뺏긴 뒤로부터 독립운동을 이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최고 지도자인 주석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 이후에는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두이라는 육군 장교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시놉시스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